안녕하십니까, 박수홍입니다. 오늘 금요일 아침에 또 후배 기수가 한 명이 하늘나라로 갔습니다. 문성원 기수가 극단적인 선택을 했는데 뭐 유서의 내용도 상당히 많이 나왔다 그래요. 마회사에서 긴급 대책 회의도 하고 모든 걸 다 하고 있다고 합니다. 제일 안타까운 거는 어린 자녀가 5살, 8살 아이가 2명 있다는 게 좀 너무나 안타깝습니다. 5살, 8살이면 한참 아빠를 찾아야 할 나이인데 아빠가 없이 살아야 된다는 것도 좀 비참하고, 기수협회에서도 이제 대책을 하기 위해서 오늘 금요일날 주행검사를 끝나고 1시에 다들 내려갔습니다. 부산으로 다 내려가가지고 회의를 할 것이고, 앞으로 뭐 토요경마는 제가 봐서 할 것으로 보이고, 일요경마는 일단은 부산 강변은 아직 어떻게 될지 아직 결정을 못했다고 합니다. 그렇게 아시고요. 제가 실시간 방송을 하려고 했는데 도저히 제 멘탈이 너무나 부족해서 실시간 방송을 너무 도저히 못할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녹화 방송으로 대처하는 거 양해 부탁드리고요. 저도 뭐 자식을 혼자서 2자녀를 키우고 있는 입장에서 너무나 마음이 아프고, 그렇습니다. 좋은 곳에 가서 행복하게 문성원 기수가 하늘나라에 행복하게 살았으면 바람입니다. 바로 제가 할 수 있는 부분 하도록 하겠습니다. 1경주가 되겠습니다. 국내사 6등급 1000m 경주 편성입니다. 2세마 경주 편성인데요. 편성이 딱 고만고만한 경주 편성입니다. 레이스도 딱 해볼만한 경주 편성으로 잡혀져 있는데, 일단은 4번마 최강마 머리 적응이 약간 필요한 모습이었습니다. 주행검사 때의 모습하고 데뷔전의 모습하고 현종이 인기 3위로 팔리고 그러는데, 선행마답게 타야줘야 되는 마필입니다. 근데 안쪽에 1번, 2번, 3번을 따져가 보면 빠른 말들이 없어요. 4번마 최강마가 1000m 경주에서 선행식으로 일단 전개를 가능하고요. 일단은 배당권의 6번마 로얄 축복이 되겠습니다. 지난번에 게이트가 불리하면서 5마리 밖으로 전개를 전혀 풀리지 못했던 마필이었습니다. 신영철 기수가 이제 이번 주 수요일부터 취임식을 해가지고 회장이 됐습니다. 신영철 기수가 회장이 되었기 때문에 모든 말들의 관심권을 들어줘야 돼요. 6번 로얄 축복도 충분히 도전이 가능하고요. 또 얘도 4번이 가고 6번이 바로 붙을 수 있는 전력까지도 일단 보고 있는 겁니다. 안쪽에 1번만 아라리요. 이탈이 상당히 좋았죠. 모래를 맞지 않고 정지를 했었던 마필인데 일단 강도가 너무 부족합니다. 무난한 걸음 정도? 4번, 1번의 휴양권에 갖는 마필들은 무난한 정도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휴양을 갔다 와서 조교의 강도를 충분히 올렸어야 되는 건데 전혀 올리지 못했어요. 지난번에는 8월 31일 날은 2번의 스포 조교를 냈는데 이번엔 스포 조교가 없습니다. 1번 아라리오는 좀 불안한 인기마다 판단되고요. 배당권을 한 마리 가져가면 3번마 슈퍼 액톤이 되겠습니다. 이게 지금 주행검사를 받고 1000m하고 1300m의 2번의 경기에 출전했는데 액통파크의 순말입니다. 근데 이번에 조교 때 보니까 상당히 끌고 달려는 힘도 일단 보여줬습니다. 꾸준하게 뛰는 말이 아닙니다. 최근 계속 스타트가 부족했지만은 제가 봐서는 이번에는 확실히 변화가 왔다. 지난주부터 발준수까지 하면서 일단 준비하는 과정이 좋았습니다. 근데 제가 봐서는 지난주에 출전을 하려다가 목요일까지 조교를 하고 한 주 지금 저 딜레이 시켜가지고 조교를 하고 나오고 있는 거예요. 한 주 더 조교를 하고 나왔다고 있는 거는 한번 슈퍼액터는 이번 경기 일단 봐줘야 됩니다. 일단 4번, 3번, 6번 4번, 3번, 6번 요거는 일단 배당 마필로 가져가야 되고요. 일단은 또 10마 중에 한 마리 가져가자면은 9번만 회복이 되겠습니다. 스타트와 중속을 일단 다 맞아봤던 마필이고요. 송재철이가 요걸 주행검사를 했는데 송재철이가 지금 12번만 천하의 국색을 타고 9번만 회복은 이 김덕경 기수가 타고 있습니다. 감량 1kg도 받았고 해볼만한 편성, 때려 먹을 수 있는 편성인 만큼 9번만 회복까지는 일단 가져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은 4번, 3번, 6번, 9번 4번, 3번, 6번, 9번 이렇게 4대의 마필로 정리하면 되겠습니다.
이경주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국내선 6등급 1300m 경주 편성이 되겠습니다. 여기도 인기마 싸움에서 끝날 수 있는 경주 편성으로 봅니다. 일단 인기 1월 8일은 3번마 베스트럭키. 제가 지난번에 이 마필을 삭제시켜드렸던 이유는 뭐냐, 말이 제갈을 똑바로 물지 못한다, 외곽 10번 게이트에서 안쪽으로 코너를 자리를 잡으려면 상당히 무리한 전개를 해야 되고 상당히 외곽을 전개를 해야 된다고 판단했던 마필이었습니다. 근데 지난번에 문정균이가 초반 스타트 때부터 엄청나게 몰아제끼면서 앞선에서 선행을 갔어요. 선행을 가가지고 한 바퀴 잡아 돌렸던 마필인데 이번에 안쪽 게이트에 내려온 상태입니다. 최근 두 번의 경기를 보시면 알겠지만 모래를 맞아봤고 지난번에는 약간의 내치 기대임도 있으면서 망산 눈가면도 상당히 신청하고 나오고 있었던 마필입니다. 이번에도 한쪽 3번 게이트이기 때문에 이번에는 애가 올사이드하게 선행을 갈 수 있어요. 편하게 레이스를 전개를 할 수 있다는 거죠. 3번에 일단 인정해야 되고 2번마 스마트 한세는 지난번에 일단 컨디션을 일단 유지하고 있습니다. 주로 반대로 돌면서 스포 조교를 했는데 의지가 너무 좋아요. 수요일날 강한 조교를 때려놓고 단돌이하고 나오고 있는데 1300m 지난번에 뛰어봤잖아요. 안쪽에서 최적의 전개가 가능하다 판단되는 마필이 2번마 스마트 한세이 되겠습니다. 일단 여기도 3번 2번의 막군이 기본 막군이 돼야 되겠고 아예 배당이 터진다면 9번마 클린아트가 되겠습니다. 가능성이 있는 최근의 말몰이었습니다. 최근 3번의 경주의 모습을 보시면 알겠지만 8월 30일 내일 경주 때는 국내선 6등급 경주하고 병합쪽을 했는데 10월 5일 경주에 때는 강도가 전혀 없었습니다. 지난번에 강도를 올리면서 모래를 적응했고요. 사정권에서 추임력을 보여줬던 마필인데 일단은 순말이고 거리가 긴 거리가 더 유리하다고 판단되고 있어요. 9번 클린아트까지는 가져가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경주는 3번, 2번, 9번 이렇게 3번, 2번, 9번 이렇게 3마리만 보고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레이스가 빠른 흐름입니다. 3번이 워낙에 중속이 빠르기 때문에 치고 나갈 거예요. 그러면 3번이 가고 외곽에서 9번이 붙고 거기에 2번까지 붙으면 끝날 게임으로 보고 있습니다. 3번, 2번, 9번 이렇게 3도로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3경주입니다. 국내선 6등급 1300m 경주 편성이 되겠습니다. 이번 경주가 박성희가 전반부 첫 번째 잡고 들어가는 승부처로 잡고 들어갑니다. 승부처로 들어가는데 빠른 말들이 온사이드하게 선행가는 말들이 없습니다. 온사이드하게 선행가는 말들도 없고 또 온사이드하게 끌고 가는 말들도 없는 경주 편성이에요. 딱 고만고만한 경주 편성을 하고 판단되어 있는데 여기는 충막감만 잡고 일단 들어가면 맞출 수 있는 경주 편성입니다. 8번마 공자강이 일단 지난번에 뛰었던 걸음으로 가능성 있는 걸음을 보여줬습니다. 근데 8번마 공자광은 이번에 스타트 능력이 약간 부족한 마필입니다. 따라가는 전개도 가능하겠지만 스타트가 부족한 마필이기 때문에 3선, 4선까지는 바로 붙어야 되는 마필이에요. 근데 안쪽에 스타트 능력이 고만고만한 말들이 있기 때문에 8번마 공자광은 5선, 6선까지 붙을 수밖에 없습니다. 일단 이 마필의 장점이라는 거는 지난번에 1분 21초 7을 뛰었다. 그리고 1번 게이트에서 모래를 맞아봤다고 이게 판단되는 거 있습니다. 근데 조교가 좋아야 되는데 지난번에 4번의 스포 조교를 했다면 이번에 한 번의 스포 조교뿐이 아니라 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현장에서 체중을 좀 더 빼고 나와야 된다는 판단이고요. 7번마 굿원더. 일단 얘는 지난번에 힘이 일단 약간 부족했던 마필인데 호크잉 안말입니다. 호크잉 안말인데 데뷔전에서 1300m에서 딱 걸음거리를 확인했던 마필인데 지난번에도 11번 게이트에서 외곽 불리한 부분에서 외곽을 잡아 돌렸어요. 얘도 복귀 내용을 보면은 11번 분리하면서 잡고서 전개를 했다. 중속에서 힘합을 모래를 맞아봤다. 힘 부족으로 마지막에 끝까지 부족했다는 내용으로 제가 복귀 내용을 써놨어요. 자, 박송이가 좀 더 강하게 보는 말은 2번 막 가로수길이 되겠습니다. 데뷔전에서 주행검사를 3번을 했습니다. 주행검사를 4번 했는데 한 번은 진입불량, 한 번은 후미권에서, 지난번에는 모래를 맞으면서 덕현이가 따라가는 전개를 했습니다. 이게 순발인데 지금 5월달부터 5, 6, 7, 8, 9, 10, 11 지금 7개월 동안 계속적으로 병합 조교를 했습니다. 7개월 동안 조교를
열심히 했다는 거예요. 그 전까지만 해도 그러니까 징계불량하고 이런 것 때문에 말이 못 됐던 거예요. 데뷔전을 못 했던 거예요. 지금 7개월 동안에 조교를 했다는 거는 실경주에서 다른 말 같았으면은 2번 정도, 3번 정도 띄워봐야 되는 말입니다. 이번에 딱 조교를 하는데 추진시에 일단 반응을 보이는데 엄청난 폭발력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냥 기승자가 밀면 그냥 밀만큼 말이 쫓아갔어요. 자, 여기 조한별 기수. 최근 이제 감량을 띄어서 지금 조금 의심이 가는 마필이지만 말이 부드러움, 유연성과 탄력적인 발걸음 다 보여주고 있는 마필이 2번 막 가로수길하고요. 외곽이 12번 천지꽃바람. 이것도 제가 강하게 보고 있는 마필입니다. 지난번에 조교가 없었던 만큼 거리를 적응했고 마지막 끝걸음에서 살아나는 발걸음이었습니다. 지난번에는 국내산 6등급 말들하고 병합적이 됐는데 지난번에는 모래를 맞고 약간 적응했습니다. 최선의 말머리였는데 이번에는 외곽기에 대해서 2선, 3선까지 바로 붙어버릴 수 있는 경주 편성이에요. 외곽에 12번 마 천지꽃바람 요거까지는 일단은 배팅권을 좀 가져가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3경주는 승부처가 되겠는데 2번 마 가로수길 외곽에 12번 마 천지꽃바람 이 두 마필 중에 한 마리 놓고 공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사경주입니다. 국내산 6등급 1700m 경주 편성이 되겠습니다. 너무나 부진마 경주 편성이죠. 너무나 최근 이 6등급 1700m 경주의 말들이 그냥 따박따박 그 인기마들이 손잡고 들어오는 경우도 있었고 아예 999 배당이 터지는 경주도 있었습니다. 이번 경주 편성은 제가 봐서는 인기마 안에서 쉽게 끝날 수 있는 경주 편성으로 판단됩니다. 지난번에 4번마 놀부천하가 중속에 부족하면서 모래를 안쪽 게이트 1번 게이트에도 정통으로 맞으면서 후미권으로 많이 밀려났던 마필입니다. 그러니까 데뷔전하고 직전 경주 10월 6일 경주로만 보더라도 말이 엄청나게 뛸 수 있었다고 판단이 되는데 막상 말이 놓으니까 별거 없더라고요. 또 지난번처럼 안쪽 게이트에서 갇혀버리니까는 모래를 맞으니까 말이 또 정신을 못 차렸어요. 근데 49초 지용초 쪽에서 마방에서 이동화 기술을 다시 한번 기용을 시켰습니다. 이거는 지난번에 실수를 알고 마방에서도 말이 못 됐던 이유를 알았기 때문에 이동화 기술을 다시 한번 태운다고 판단이 되고 있어요. 국내산 5등급 교룡독수란 말들하고 병합적이었는데 말이 일단 성과를 보였습니다. 일단은 여기 1700m라는 게 약간 단점을 가지고 있지만은 상대 말들이 다 그런 조건이기 때문에 전혀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판단됩니다. 다 그 조건입니다. 8번마 올마이퀸 요거는 지난번에 약간 어깨가 약간 떨렸던 모습이었거든요. 말이 그렇게 베스트 컨디션이 아니었어요. 근데 얘가 또 인기 2위로 팔리네요. 근데 저는 8번마 올마이퀸은 보고 들어가지 않겠습니다. 쉽게 이렇게 끝나는 경주도 아니고요. 또 앞말이 1700m도 뛰어보지도 못했는데 지난번에 컨디션 가지고는 좀 미흡하다고 보고 있어요. 또 얘가 마지막에 라스트에 출발해서 다리 바꿈도 정확하지 못하는 게 좀 단점입니다. 7번마 공마단 얘도 일단 강한 조교를 강도로 올려서 조교를 합니다. 약간은 뭔가를 부족한 부분이 있지만은 그 약간의 농땡이 기질을 일단 잡고서 조교를 했습니다. 매번 좀 철경이가 주행검사를 받고 탔고 그 다음에 정준이가 2번에 탔고 지난번에 신영철 기수가 탔는데 빠따의 힘을 일단 봤습니다. 때리면 때릴수록 말이 쭉쭉쭉 나가는 일단 모습을 보여줬어요. 7번마 공마단 얘도 일단은 여기서는 봐야 됩니다. 저는 그 4번 7번을 보고 6번마 펀치파워가 되겠습니다. 스타트하고 중속이 좀 부족한 마필입니다. 약간 지난번에 약간 느낌이 약간 부족했던 마필이었는데 일단은 꾸준하게 뛰는 스타일로 보여요. 그러니까 말이 스타트에 한 번을 쭉 힘을 쓰든가 라스트에 힘을 한 번 쭉 쓰든가 그런 마필이 아니라 꾸준하게 말들의 컨디션을 올라오면서 뛰는 말로 같아요. 그래서 외곽에서 이번에도 무빙을 뛸 수 있고 외곽에서 추임력을 발휘할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6번 펀치파워까지는 일단 보고 들어가고요. 안쪽에 있는 말들 중에는 그렇게 좋은 말들이 없습니다. 여기 아예 배당이 터진다면 5번 A용 킹 정도? 얘는 계속적으로 발걸음이 계속 부족했던 마필인데 이번에 국내된 6등급 생킹이라는 게 동반 병합주가 되는데
탄력은 길게 나왔어요. 길게 가는 힘을 보여줬다는 거죠. 중속은 부족하고 라스트 끄는 부족해도 쭉 끌고 가는 모습은 계속 보여줬다. 6번, 5번마 A1 킹 요거까지 보고 들어갑니다. 4번, 5번, 6번, 7번 4번, 5번, 6번, 7번 이렇게 4마리로 압축하시면 되겠습니다. 요거 4마리 보고 들어갑니다. 오경주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국내에서 5등급 1000m 경주 편성인데요. 여기는 뭐 최단거리 경주 편성이니까 앞에 가서 선행으로 안바퀴 잡아 돌리는 말들이 더 유리합니다. 경주의 경험도 다 있는 마필이고 아직 뭐 다들 뭐 10전 이하의 말들인데 뭐 8번 9번은 뭐 10전 이상의 마필이고 1번부터 7번까지는 다들 10전 이하의 마필인데 뭐 7번 8번 9번을 빼더라도 1번부터 7번까지는 도전이 가능해요. 근데 일단은 이것도 압축이 해야 되는 경주 편성입니다. 안쪽에 1번은 럭키 명호가 승급전에 맞아 있는데 그 전까지만 해도 스타트와 중속이 그렇게 빠르지 않았습니다. 근데 지난번에 스타트에 잘 받아놓고 모래를 맞지 않고 강하게 이렇게 막 추진하니까 말이 그냥 따라 붙어버리더라고요. 또 이번에 지난주 토요일부터 일요일, 월요일, 수요일까지 연일 스포 조교를 하면서 준비하는 과정이 일단 좋았습니다. 일본 00조 7을 뛰었는데 이거 일본 00조 7도 엄청나게 잘 뛴 겁니다. 럭키 명호 이번 경주 안쪽 게이트 기점으로 선입 외곽 전개가 가능한 마필이고 6번은 하이트 코맥 얘도 일단 최단거리에서는 강한 마필이잖아요. 제가 봐서는 1200m에서는 한번 의심을 해야 되는 마필이지만 1000m 경주에서는 의심할 필요가 없다고 판단돼요. 얘는 부담량이 일단 올라갔는데 스타트 능력이 워낙에 탁월합니다. 제가 봐서는 6번이 선행을 가고 1번이 선입권에 붙으면서 두 마리가 해결할 마필로 보고 있습니다. 둘 다 뭐 스타트와 중속이 전혀 밀리지 않는 만큼 6번 1번에 일단 한방 맞고는 맞다고 보고 있고요. 여기도 일단은 조금 더 판단은 별 게 없어요. 여기에 뭐 손댈 수 있는 경주도 아니고 아무리 봐도 6번 1번 요게 한방 맞고로 정리하는 게 맞다고 보고 있습니다. 네, 6경주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국내선 5등급 1000m 경주 편성이 되겠습니다. 뭐 6번마 좋은 가문이 1000m 거리에서의 단독 선행 최근 2번의 경기의 스타트 능력 유성환 기수가 이제 새끼발가락도 좀 많이 좋아졌고 많이 좋아졌어요. 6번이 일단 단독 선행을 갈 수 있는 편성입니다. 선행을 가는데 옆에서 뭐 걸떡댈 수 있는 기수들은 없다고 판단되고 6번을 일단 인정하고 5번마 천년의 바람 요것도 일단 걸음이 많이 좋아졌습니다. 추이평의 스타일의 말이죠. 최근 11번 게이트 9번 게이트 솔직히 너무 후미권에 정지하다가 모래를 맞으면서 쳐지면서 결정력이 약간 떨어져 있는 모습이었습니다. 이 복귀 내용을 보면은 이 9월 28일에는 왼채 찍었던데 다리 밖으로 못했어요. 지난번에는 강하게 추진해서 외곽 무병으로 붙었거든요. 빠른 흐름에서 지난번에 앞선을 붙었다는 겁니다. 그 전까지만 해도 중속이 약간 부족했던 마필인데 모래를 맞으면 안 되는 모습이에요. 그렇다면 이번엔 6번이 선행을 가고 5번이 3선 4선까지 붙을 수 있는 세력 이렇게 보시고요. 3번마 배당이 터진다면 3번마 마하 탄생이 되겠습니다. 지난번에 최선의 말머리였지만 거리가 1300m는 얘한테는 힘이 부족한 모습입니다. 힘이 부족해서 무너졌던 마필인데 이번에는 1000m 경주를 일단 내려왔습니다. 1000m에서는 1분 1초 7까지 뛰었던 기본 걸음이 있는 마필이에요. 6번과 5번이 앞선에 가고 안쪽 게이트 3번이 3선 4선까지 딱 붙어버리면은 얘도 일단 여기서는 한번 가능하다. 제가 항상 말씀드렸죠. 최단거리 경주 편성은 말의 컨디션 이런 거 상관없다. 말이 자기 체중하고 맞추고 나오면 무조건 된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러니까 뭐 골막염, 뭐 종자골염, 뭐 건염 이런 거는 1000m 경기에서는 전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3번마 마하탄생 얘도 여기서는 일단 봐야 되고요. 2번마 어스피스도 최근 2번의 경주에서 무너졌습니다. 얘는 일단 약간의 코너에서 약간의 사행기를 보여줬던 마필입니다. 선행 스타일의 마필인데 일단 여기 이제 부민호 기술로 일단 교체되어 있기 때문에
6번이 선행을 갔을 때는 안쪽에 2번 머스피스가 모래를 맞았을 때는 다시 외곽 사이기를 보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온사이드에게 이 2번이 선행을 가지 않는 이상 여기서는 될 일이 없다고 판단되고요. 10번 마 교룡독수 역시 선이 외곽 전개를 붙어야 되는 마필인데 여기는 6번이 가고 5번이 붙고 7번도 붙고 8번도 붙고 9번도 붙고 워낙에 발빠른 말들이 외곽에 많이 포진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10번이 교룡독수가 자리를 잡기에는 좀 어려워요. 10번 같은 경우는 인기막 삭제하도록 하겠습니다. 6번, 5번, 3번 이렇게만 보고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6경주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칠경주입니다. 국내산 5등급 1300m 경주 편성이 되겠습니다. 이번 편성도 5등급인데 5등급에서 정체되어 있는 마필들과 승급점에 맞아있던 말들이 일단은 출전을 하고 있습니다. 다 고만고만한 경주 편성인데 자, 안쪽에 2번마 블레이드 스톰, 지난번에 외곽이 11번마 마성질주하고 둘이 경합하면서 안쪽에서 문성엽 기수가 몰로 기수가 선행을 가가지고 경합을 이루어졌죠. 그러니까 지난번에 2번과 11번이 외곽 게이트, 안쪽 게이트 두 마필이 붙으면서 두 마필이 엄청나게 많이 싸웠습니다. 근데 이번 조건은 2번마 블레이드 스톰이 좀 더 좋아졌죠. 부담력이 블레이드 스톰 1kg가 내려갔고 11번 마성질주는 부담량 2kg가 올라가 있는 상태입니다. 그럼 부담량 차이에서도 상당히 많이가 나요. 그러면 2번마 블레이드 스톰을 인정하고 봐야 되는 경주 편성이죠. 안쪽이 일단 더 유리하고요. 또 여기에 뭐 외곽 게이트 3번마 사이킥 포스가 선행을 가기 때문에 2번마 블레이드 스톰은 뭐 선의 외곽 전개도 가능하고 안쪽 따라가는 전개도 일단 가능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11번마 마성질주는 최근 너무나 잘 뚫어줬습니다. 매번 이게 꼬리에 힘이 들어가고 이런 말이기 때문에 기수들이 이런 말을 다 타기 싫어합니다. 이런 악병마들은 모든 기수들이 다 타기 싫어해요. 근데 이런 거는 이제 김기배 기수가 이런 말들은 어쩔 수 없이 자기가 조교를 하고 기승을 합니다. 이런 말들은 김기배 기수가 어쩔 수 없이 타는 겁니다. 김기배 선배가 이 말을 타고 싶어서 타는 것도 아니고 아닌 게 아니라 김기배 선배도 이제 살아가야 되는 거고 이런 악병마들을 자기가 숨취해서 자기가 자신이 있기 때문에 타는 겁니다. 근데 제가 봐서는 이번에는 좀 무너지는 타이밍이지 않느냐. 그러니까 이 말은 조교 때보다 실전에 더 뛰는 스타일입니다. 11번 마성질주는 조교보다는 실전에 더 뛰는 스타일이기 때문에 현장에서 일단 한 번 더 판단을 바라겠고요. 6번마 사이키포스가 일단 선행을 갈 겁니다. 쉽게 선행을 하는데 기본 스타트 능력이 있는 마필입니다. 그러니까 2번, 6번의 막곤이 기본 막곤이 돼야 되겠고 또 한 마리 짓다 보면 7번마 로얄 복순이가 되겠죠. 얘는 선행형 스타일을 마필한다고 판단되는데 지난번에 김동수 기수가 초반부터 잡고서 아예 따라가는 전개를 했습니다. 따라가는 전개를 하면서 마지막에 라스트에 또 올라오는데 그 걸음걸이가 심상치 않았어요. 지난번에 54에서 지금 부담량 55kg 올라갔는데 제가 봐서는 얘는 더 뛸 수 있는 능력을 또 가지고 있다고 판단됩니다. 왜 그러냐면 지난번에 중위권에서 너무나 4코너까지 힘을 안배를 하면서 따라가는 전개를 했거든요. 근데 이번에는 6번이 빨리 끌고 가기 때문에 외곽 선이면 더 빨리 붙을 수 있어요. 제가 봐서 타임 한 개 정도는 더 단축시킬 수 있는 말로 보고 있고 8번마 백제의 꿈 얘도 일단 삼삼합니다. 이번 경주가 1300m라서 좀 아쉬운 부분이 있지만은 요게 지금 1000m하고 1200m에서 문화일보의 대상경주에도 출전했던 마필입니다. 8천만원짜리 경매가에 8천만원짜리입니다. 경매가 개별 거래가가 1억이고 1억 5천이면은 이건 분명히 의심을 해야 되겠지만은 경매가가 8천만원이라는 거는 그만큼 말에 기본기가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지난번에 후미권에서 몰로 기수가 두 번의 경기에서 1200m, 1000m에서 아예 바닥권에서 날라왔습니다. 그러니까 취입만의 스타일을 가지고 있다는 거죠. 선행형 스타일이 아니라 취입형의 스타일을 말로 일단 가지고 있다는 게 8번마 백제의 꿈입니다. 요거까지는 일단 보고 들어갑니다. 이거는 7경주는 2번마 블레이드 스톰 요거를 놓고 때리는 게 맞다고 보고 있습니다. 현장에서 6번, 7번 요거만 보고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8경주입니다. 혼합 4등급 1300m 경주 편성이 되겠습니다. 여기에도 고만고만한 경주 편성입니다. 마사에서 이번 주도 매번 1000m, 1300m, 1700m 장거리 경주는 시행하지 않고 중거리 경주만 시행하고 있는데요. 여기도 한번 좀 디테일하게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번마 정상 스타가 되겠습니다. 부담량이 일단 많이 올라가 있었는데 일단 문화는 지난번에 선입권을 전개하면서 입상에 성공했던 마필입니다. 일단 모래도 적응했고 자기 걸음 언제든지 뛰어줄 수 있는 마필이고 지난번에는 외산 3등급 말들하고 사정권에서 취입하고 모래를 적응했습니다. 근데 그 전에 1000m 경주에서는 1분 00초를 뛰었던 마필이었습니다. 얘도 1000m에서는 입상에 성공하고 1200m에서 지난번에 2착을 왔는데 따라가는 전개에서도 말이 이제 올라오더라고요. 그 전까지만 해도 따라가는 전개에서는 매번 바닥을 치고 말았던 마필이었는데 따라가는 전개에서도 가능하다. 이번에는 외곽의 7번마 모나파이어, 그 다음에 빠른 말들은 8번 우라칸 이런 말들 뿐이 없습니다. 근데 제가 봐서는 이번에는 1번 게이트를 차고 나왔기 때문에 굳이 이 마필이 따라갈 이유가 있겠냐 이런 판단이 들더라고요. 그러니까 이 정상 스타는 중속에서 모래를 맞지 않았을 때 워낙에 뛰는 마필이기 때문에 1번마 정상 스타를 일단 축으로 가져가는 게 맞다고 판단되고요. 6번마 파이팅 히어로가 되겠습니다. 지난번에 제가 이 노코 때리면서 마샤에 한 방을 때려드렸던 마필인데 네, 파이팅 히어로는 약간의 다리가 약간 높은 단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지난번에 다비드 기수가 중위권을 차분하게 따라가는 전개를 하면서 모래를 일단 적응했습니다. 주행 자세를 잡아가면서 다리가 일단 내려가고 있는데 주행 자세가 잘 좋아졌다는 거는 실경주에서 주폭이 좋아졌다는 거예요. 따라가는 전개에서도 충분히 올라올 수 있다는 거죠. 6번마 파이팅 히어로 요거까지는 일단 보고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아무리 봐도 1번 6번의 막권이 기본 막권이 돼야 되겠고요. 아예 배당이 터진다면 외곽의 12번마 벨리스킨이 되겠습니다. 제가 이 신의 말들 데뷔전에서 1300m에서 뛰는 말들은 좀 별로 그렇게 많이 보지 않거든요. 근데 이게 25조 전승기 쪽에서 마방에서 조교를 하는데 워낙 조교의 강도가 너무나 셉니다. 지난번부터 엄청나게 조교 강도를 세게 하면서 준비하는 과정을 두었는데 국내단 4등급 빅토리킹이라는 말들하고 병합 조교를 하는데 전혀 뒤지지 않아요. 복귀의 내용도 주행검사 때 복귀의 내용도 나오고 또 모래도 맞아봤고 약간의 진입 불량기가 있는데 요것도 일단 발주 연습에서는 일단 많이 잡았습니다. 요거까지는 보고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8경주는 1번하고 6번하고 12번 1번, 6번, 12번 이렇게 3대의 마필로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또 5번마 행복왕자도 간식권에 가져야 되는 마필입니다. 얘도 외산 4등급 사랑댄서랑 연일 병합주를 했는데 일단 지구력이 많이 보강되어 있었던 마필입니다. 얘도 지금 주행검사 때 보고 데뷔전에서 보시면 알겠지만 11번 게이트에서 외곽을 밀어가지고 일단 앞선 애들 일단 붙어놔 봤어요. 근데 앞선에 붙어놨는데 그 앞선에 붙어놨을 때 그 걸음걸이를 일단 유지했다는 거죠. 충분히 간신권, 배당권으로 가져가야 되고 보메노 기수가 15조 박힐철 조교사 마방에서 지금 이적해가지고 4조 박용규 조교사 마방으로 왔는데 요즘 조교회 진짜 열심히 합니다. 5번만 행복왕자도 여기서는 한번 배팅권으로 가져가야 된다. 이렇게 판단하고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1번, 6번이 현장에서 대끼리 맞고는 팔리는데 5번과 12번은 삼복승신용으로도 한번 생각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1번, 6번, 5번, 12번입니다. 구경주입니다. 혼합 4등급 1700m 경주 편성이 되겠습니다. 요거 10번마 케미블루가 현장에서 인기 1위로 팔립니다. 워낙에 부진마 경주 편성이라 팔리는데 지난번에 제가 이거 윤세영 기수가 탔을 때 제가 말씀드렸어요. 불안하다. 57의 상태고 말이 베스트가 아니다. 이렇게 판단되었습니다. 근데 이번에도 자기 걸음 정도 밀어서 일단 선행을 가겠죠. 근데 안쪽에 이번만 대천 요로도 김옥성 기수가 어떻게 탈지 몰라요. 만약에 이 대천 요로가 아예 밀어가지고 선행을 갔을 때는 10번 막 케미블루가 여기서 무너질 수도 있다는 거죠.
1700m에서 외곽 10번 게이트에서 무리한 전개 속에서 할 수밖에 없는 거고요. 이번 대천 이후로는 안쪽 게이트이기 때문에 무조건 밀어서 일단 갈 걸로 생각이 됩니다. 그러면 이제 제가 김옥성 기수의 그 심리를 모르니까 10번 케미글로는 후차권으로 돌리자 이렇게 판단되고, 아예 여기서 이제 배당이 터진다면 조교의 강도를 올리고 아예 컨디션을 끌어올리고 한번 해볼 수 있는 편성을 마저 했던 말은 11번 마 대굴 일갈이 되겠습니다. 얘가 지금 1700m에서 1분 50초를 뛰었던 경험이 있었던 마필입니다. 이번에 외산 1등 썬라이팅 말이랑 병합 쪽이었는데 국산마죠. 12조 서방석 쪽에서 마방에 있는 썬라이팅이라고 병합 쪽이었는데 전혀 뒤처지지 않는 발걸음입니다. 이동화 기수가 월요일부터 가서 직접 조교를 하고 발주 부분까지 일단 신경을 많이 썼습니다. 일단 1분 50초하고 1분 52초에 뛰었던 그 타임이 있는 만큼 이번에는 일단 봐야 된다. 이번에는 한번 놓고도 한번 때려볼 수 있는 타이밍이다 판단되고, 외곽의 12번마 그마 어느이트도 약간 주행 자세가 약간 밸런스가 약간 깨졌던 말이거든요. 근데 1300m만 지금 뛰어봤습니다. 1700m를 지금 뛰어보이지는 않는 경험이 없기 때문에 제가 뭐라고 판단드리지 못해요. 근데 얘도 큰 걸음은 아니야. 그 다음에 우리가 볼 수 있는 말 한 마리가 아니라면 6번마 천지명장을 일단 봐야겠죠. 이런 라스트의 지난번에 끝걸음이 12초 2였습니다. 지난번에 그냥 아예 국내산 경주에 출전하면서 입상에 성공했던 마필인데, 지금 이번 경주가 일단 혼합 경주가 다뤄왔습니다. 근데 이번에 혼합 경주가 왔는데 1번, 2번, 3번, 4번, 7번 이렇게 5마리가 국산 마필이에요. 그리고 나머지 외산 말들도 5번 유노챔프도 신의 마필, 6번마 천지명장은 지금 말씀드리는 거 있는 거고, 8번마 축하측과도 한계가 드러났고, 9번마 인동샘도 이번에 저것도 조금 올라왔는데 그렇다고 놓고 때릴 수 있는 충박감은 아닌 것 같고, 그렇다면 지난번에 발금이 약간 좋아졌던 6번마 천지명장이 보고 들어가야 되겠습니다. 요즘 2조 소정표 조교사 마방이 상금이 아예 없었습니다. 근데 지금 조금씩 벌면서 3천만원, 4천만원까지 벌고 있는데 6번마 천지명장을 일단 봐야 됩니다. 그래서 이번 구경주는 인기마 10번마 케미블루보다는 6번마 천지명장이나 외곽이 11번마 대굴일간 이 말을 놓고 때리는 게 맞다고 보고 있습니다. 안쪽에 있는 말들 1번마 인디피드는 2주 만에 빠른 출전이기 때문에 볼 이유가 없고 볼 거 없어요. 6번, 11번 요거 보고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0경주입니다. 국내산 3등급 1200m 경주 편성이 되겠습니다. 요거 일단 승부처럼 잡고 들어갑니다. 인기마들이 그렇게 썩 좋은 컨디션이 아닙니다. 5번마 라운스톰이 인기 1위로 팔리는데요. 제가 봐서는 얘는 지금이 이제 딱 뿌려질 수 있는 타이밍으로 보고 있습니다. 요즘 1조 박종권 조교사 마방이 말들이 지난주에도 대상경주도 우승했고 다들 상승세를 타고 있습니다. 스타트 능력도 워낙에 좋기 때문에 앞선에 붙을 세력인데 조교의 강도가 뚝 떨어져 있습니다. 지난번에도 조교의 강도가 없었는데 선행을 가서 한 바퀴 잡아 돌린 거예요. 근데 이번에도 만약에 성적이 된다, 말이 컨디션 좋거나 말이 뭔가가 다 만들어졌으면은 이거 최범현 기술을 안 태웠을 겁니다. 아니, 최범현 기술을 태웠을 겁니다. 근데 감량 기술, 문성혁 기술을 태우고 있어요. 그럼 말이 감량을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망에서 그렇게 큰 충박감이라는 생각이 안 드는 거죠. 조교도 지난번보다 더 안 좋다. 상태가 뚝 떨어졌다. 컨디션 점검만 하고 나온다. 그리고 선행도 못 가잖아요. 4번 교령 운호가 있기 때문에 운수하다하게 선행을 가지 못해요. 교령 운호도 지난번에 조교가 거의 없었던 마필이었거든요. 근데 이번에도 얘가 조교의 강도가 없습니다. 저는 4번과 5번을 강하게 보고 들어가지 않습니다. 4번과 5번은 강하게 들어가지 않고 7번만 놀프른캣, 얘도 일단 스타트 능력을 가지고 있는 마필입니다. 근데 강도도 지난번보다 조금 더 강도를 올렸어요. 근데 얘도 앞선에서 움직여야 돼. 근데 4번과 5번이 나란히 서버리면 7번만 놀프른캣은 여기서는 또 모래를 맞을 수밖에 없습니다. 잠깐만 제가 복귀 다시 한번 볼게요. 놀프른캣은 9월 28일, 8월 24일 경주는 부담령을 극복했다고 판단됐고,
9월 28일 날은 외곽 데이트에서 무빙해가지고 힘으로 비쳤다고 판단되어 있고, 11월 3일 경주는 외곽 선임에 빠르게 붙었지만 전기가 잘 풀렸다. 중속에서 아예 밀어서 선행을 갔다 판단돼요. 그러니까 이렇게 중속에서 밀어놨던 말들은 중속에서 끌고 갈 수밖에 없거든요. 근데 여기에 4번과 5번이 있기 때문에 외곽에 7번이 더 빨리 붙어야 돼요. 그렇다면 7번만 늘푸는 게 또 일단 좀 불안하고, 그래서 제가 놓고 때릴 충막감 승부처에 두 마리를 잡아갔습니다. 안쪽에 있는 3번만 리치 여장군이 되겠습니다. 경남도지사배, KN앱에 대상경주에 출전했던 마필입니다. 실버울프, 서울해변, 골드블루, 워낙에 강한 상대들을 만났고요. 8월 16일 경주도 마찬가지로 얘도 실버울프, 스카이베이, 리드머니, 리치 여장 이런 말들하고 뛰었어요. 강한 상대들과 뛰어가지고도 그만큼 버텼다는 거죠. 3번만 리치 여장군도 봐야 되고, 또 한 마리 아예 배당은 11번만 스피드 청룡이 되겠습니다. 야, 요게 계속적으로 좀 삼삼합니다. 요거 예전에 지금 4월 27일 경주 때 제가 이걸 맞췄거든요. 스피드 청룡의 브라운로드 이걸를. 그때 제가 맞췄던 이유는 뭐냐? 외곽에서 뜰 수 있다. 그다음 외곽에서 모래를 맞지 않고 전개를 할 수 있다고 판단돼가지고 그때 제가 이 말을 놓고 때린 겁니다. 그때 지난번에는 휴양을 갔다 와가지고 딱 자기 거래물을 확인했던 마필입니다. 그 전까지만 해도 5월 25일하고 4월 27일 4월 27일에 컨디션을 유지하고 있다는 거고, 지난번에 10월 13일 경주는 그냥 철경에 그냥 한번 타봤어요. 그냥 흐름에 맞게 한번 타봤다는 거죠. 흐름에 맞게 한번 타봤다는 거고, 이번에는 외곽에 무빙을 뜨고 기수가 이연종 기수로 교체되는 상태고, 조교도 어느 때보다 많이 올랐습니다. 정말 많이 올랐습니다. 진짜 많이 올란 만큼 11번 스피드 청룡, 요거 마지막 추입을 노리는 백판급의 마필입니다. 요거 꼭 제가 한번 현장에서 강하게 한번 노려볼게요. 이번 경주 보는 말들 3번만 리치 여장군, 11번만 스피드 청룡, 이 두 마필을 강하게 보고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1경주입니다. 국내선 4등급 1700m 경주 편성이 되겠습니다. 자, 여기도 인기마들이 부담량이 상당히 높습니다. 3번만 3명 기상도 부담량 57, 레이팅 50점으로, 5번만 스트롱샤인도 레이팅 50점으로 부담량 57. 너무나 두 마필이 부담량이 높아요. 근데 다른 말들을 일단 한 마리 한 마리 살펴봐도 그렇게 센 말들이 없습니다. 그렇다면 8번만 킹 오브 롤즈가 승급전에 맞아 있는데 단독 선행 찬스를 맞았습니다. 킹 오브 롤즈가 지금까지 편성을 보시면 상당히 강한 경주 편성을 만났거든요. 그러니까 1번 한양공주 중하 경주 편성, 2번 포스트지는 중급 편성, 3명 변상도 중급 편성, 스트롱샤인도 중급 경주 편성, 8번마 킹 오브 롤즈는 중상의 경주 편성에서 뛰었다는 거예요. 지난번에 워낙에 강한 상대들과 뛰면서도 우승을 했어요. 선의 외곽 정도 힘으로요. 이번 경주는 1700m지만 단독 선행 찬스를 맞았습니다. 선행을 온사이드하게 가고 수 있는 만큼 중속에서 일단 승부수를 던질 겁니다. 앞선에서도 강하게 보고 8번마 킹 오브 롤즈를 여기서 충막감으로 보고요. 4번마 럭키봉화, 여기 5번마 스트롱샤인, 요 두 마필을 저는 보고 들어가고 싶습니다. 4번마 럭키봉화는 53초, 52초를 뛰었던 마필인데 최근 두 번의 경주에서는 너무 후미권에 있다가 무빙을 뜨려다가 무너졌던 마필입니다. 무빙을 뜨기보다는 최고망 스트 이상 꾹 참고 4코너까지 참고 있다가 라스트 한 발을 보는 게 더 나아요. 8번이 끌고 가는 레이스이기 때문에 정제적으로 이 편성에서는 뭉치는 레이스로 판단되고 있고요. 외곽에서 무빙을 뜨더라도 4번 럭키봉화로 올라올 수 있다 판단되고, 5번만 스트롱샤인, 얘는 일단 지난번에 4착을 났는데 약간의 농땡이 기질이 있었습니다. 근데 이번에 부담이 57까지 올라가는데 지난번의 컨디션이랑 무조건 가능성은 있어요. 근데 이게 이 거세마가 이 6세 마필이고 6세 마필이죠. 8세 마필이거든요. 8세 마필이 57? 요거는 한번 더 생각해 볼게요. 근데 마리 상태는 지난번보다 더 좋아졌어. 8살짜리인데 너무나 좋아졌어요. 지금 이게 국내선 3등급 혼합 3등급 경주에서 뛰어가지고
지금 지난번에 일단 강등돼가지고 딱 걸음걸이를 받았던 마필이거든요. 이번에도 국내선 4등급 경주, 지금 강등 경주 편성이기 때문에 5번만 스트롱 샤인, 요거는 일단 보고 들어가자고 말씀드리겠습니다. 8번, 5번을 일단 봐야 되고요. 안쪽에 있는 말들은 1번만 한양군주도 컨디션 조절하는 정도고, 얘는 현장에서 한번 더 판단을 해볼게요. 지금 2주 만에 빠른 출전하려고 있는 거 보면은 마방에서 화가 난 것 같아요. 화가 나서 18주 박병조에서 마방이 2주 만에 빠른 출전하는 일은 없는데, 요거 그러고 들어가는 말이고, 3번만 3명 기상은 윤태혁 기수가 기승하고 있는데 57? 한 번 더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그래서 8번, 4번, 5번 8번, 4번, 5번 요거 보고요. 12번만 낭만스타도 일단 지난번부터 조금씩 올라오기 시작을 했습니다. 송재철 기수가 기승하는데 국내선 5등급 당대질주랑 병합적으로 하는데 전혀 밀리지 않았어요. 느린 흐름에서는 충분히 추임력을 발휘할 수 있는 말로 판단됩니다. 12번만 낭만스타까지는 일단 요거까지는 보고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기는 여기까지 하면 되겠습니다. 12경주가 되겠습니다. 혼합 3등급 1200m 경주 편성인데요. 제가 이번 경주는 이제 승부처럼 한번 잡고 들어가려고 합니다. 승부처럼 한번 잡고 들어가려고 하는데, 맞아떨어지면 한번 강하게 한번 보려고 들어가는 경주인데, 6번 막 큐피드 가이가 수요일날 말이 방마가 되면서 주로에 혼자 뛰어다녔습니다. 얘도 일단 힘으로 뛰는 스타일이기 때문에 일단 부담량이 약간 문제가 되겠는데 56.5, 55, 51 전혀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판단돼요. 근데 이게 이제 주로에서 방마가 돼가지고 어떻게 주로에 뛰어 들어갔나가 이제 문제가 되는데, 다치고 이런 건 없다고 합니다. 마리 상태는 전혀 이상이 없다기 때문에 6번마 큐피드가 일단 봐야 됩니다. 1번마 대박 엔진이 또 인기 2위로 팔려고 있습니다. 근데 제가 봐서는 얘는 전개 운이 좀 따라야 돼요. 전개 운도 따라야 되고 편성도 일단 잘 맞아야 되고, 얘도 뭐 라스트에 추임력을 보낼 수 있는 마필인데, 얘도 일단은 얘는 일단 추막감 아니라고 판단됩니다. 그렇게 센 말이 아니에요. 그래서 제가 보는 말들 말씀드릴게요. 일단 3번마 장산 베이스는 얘는 조교는 원래 속보 한 바퀴만 타는 마필입니다. 원래 조교를 속보 한 바퀴만 타는 마필인데, 왜 그러냐면 얘는 주행 중에 악벽하고 꼴통기가 있어가지고 많이 기승자를 낙마시키려고 합니다. 그래서 얘 조교를 보면은 매번 같이 다니는 말이 한 마리가 있어요. 그 말하고 같이 매번 같이 다닙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지난번에는 10월 20일날 11월 2일경 2주 만에 빠른 출전을 계속 2주의 터울로 지금 출전했던 마필입니다. 근데 이번에는 이제 정상주기 4주에 출전했는데 조교가 거의 없어요. 얘도 일단 편성 운이 맞아야 되는 말로 보고 있습니다. 편성 운이 맞아야 되고, 제가 보는 말 두 마리 가져갑니다. 4번마 극기상진이 되겠습니다. 휴양 공백이 있는데 주행검사 때 보니까는 말이 완전히 만들어져서 나오는 느낌입니다. 스타트 능력도 가장 빠릅니다. 중속도에서도 전혀 밀리지 않고, 여기에 김동수 기수가 기승하는데 김동수 기수가 마무리 조교까지 조교의 강도를 일단 대폭적으로 올렸습니다. 여기에 국내선 3등급 스피드 총력 이런 말들하고 병합적으로 했는데 활기도 있고 윤기도 있고 또 자연스러운 발놀림 이런까지 다 있습니다. 그러니까 말이 뛰려는 자세도 있어야 되는 건 맞지만은 자연스러워야 돼요. 또 유연해야 돼요. 어깨에 힘이 들어가면 안 돼요. 4번 막 극기상진은 다 이런 걸 맞추고 나오고 있다고 판단되고 있습니다. 4번 막 극기상진 이번 경기 여기는 봐야 되는 마필이고요. 요거는 제가 현장에서 아예 놓고 때릴 수도 있습니다. 요거 놓고 때릴 수도 있는 마필이고요. 한 마리 더 가져가자면 제가 계속 지금 노리고 있는 마필인데, 이게 조금씩 올라오는데 이번에 진짜 타이밍인 것 같아. 이번에는 진짜 한 번 더 노려볼 수 있는 마필인데 9번마 오더파지 빌리티스가 되겠습니다. 야, 이건 지난번에도 조교가 그렇게 썩 좋은 조교가 아니었습니다. 근데도 라스트에 걸음이 올라왔어. 이게 레이팅이 64점으로 지금 꽉 차 있어가지고 부담량 57.5kg까지 올라와 있는 상태입니다. 휴양 공백이 있는데 근데 말이 좋아요. 종업 조교사는 뭐 가라바라 이런 조교사가 아니기 때문에 9번마 오더파지 빌리티스 요거는 배팅권을 꼭 가져가야 됩니다. 레이스도 딱 맞아 떨어져 있는 경주예요. 앞선에서 4번마 극기상진이 가버리면 4번이 한 바퀴 잡아 돌릴 수 있는 거고,
6번마 큐피드 가이드 사정권에서 취입을 해야 되는데 수요일날 방마다 됐고 후차권 정도만 가져가겠고 3번마 장산 베이스는 원래 악벽이 심한 마필이기 때문에 마방에서 이렇게 조교를 하는 거고요. 이렇게 판단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번 승부 경주는 6번마 큐피드 가이 9번 오더파제 빌리티스 이 두 마필 중에 한 마리 놓고 공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13경주가 되겠습니다. 2등급 1200m 경주 편성이 되겠는데요. 2번마 문화균어가 승급전에 맞아 있는데 인기 1위로 팔립니다. 근데 선행도 가능하고 선입도 가능하고 부담량도 0.5kg가 내려왔고 지난번에 혼합 3등급 경주 편성인데도 이 경주 편성이 그렇게 약한 편성은 아니었습니다. 지난번에 경주 편성도 중상급의 경주 편성이었습니다. 이번 문화균어 기본기로 가져가야 되는 거고요. 안쪽에 1번마 컴플리트 수입하고 이게 부담량이 높은 말이 11번 베레트로가 되겠죠. 1번하고 11번 중에는 일단 한 마리만 가져가야 될 거예요. 1번마 컴플리트 수입 같은 경우는 1200m가 일단 적정거리인데 안쪽 게이트에 이제 2.5로 최적의 전기가 가능하고 11번 베네트로는 지난번에 진짜 전기를 너무나 잘 풀었습니다. 안쪽을 뚫고 나와가지고 일단 모래도 일단 적응을 많이 했고요. 타임을 따지고 보면은 둘 다 53, 51.5 둘 다 그만큼 뛰었어요. 근데 제가 봐서는 1번이 더 센 말로 보여요. 1번이 더 센 말로 보여요. 2번 1번 쪽에 포커스를 잡고요. 여기 아예 또 배당이 터진다면 12번만 심플 라이프가 되겠습니다. 지난번에 MJ 파워, 대군 재패, 문학스 나비 얘도 중상급의 경주 편성이었거든요. 근데 지난번에 1400m에서 라스트에 올라오는데 의외로 많이 뛰었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의외로 많이 뛴 거는 컨디션이 많이 올라왔다는 거죠. 이번에도 지난번보다 더욱더 강한 조교를 시행했어요. 지난번에 한 번의 스포 조교를 했다면 이번에는 두 번의 스포 조교를 하고 나오고 있는데 지난번에 경주 편성에서 4착을 왔는데 이번에 일마 신차 목차의 4착입니다. 그만큼 많이 뛰었어요. 이번에도 외곽에서 모래를 아끼지 않고 무뱅식으로 전개를 할 수 있는 경주 편성이라는 거죠. 외곽에서 떴을 때 12번 심플라이프가 외곽에 무병으로 붙을 수 있다. 이렇게 판단되고요. 4번 막 흥바람도 좋아졌습니다. 지난번에 1번 게이트에서 엄청나게 빨리 붙었어요. 진짜 빨리 붙어가지고 딱 해결하는데 말이 많이 좋아졌다는 판단이 들더라고. 근데 이번에 2번하고 1번하고 11번이 갔을 때 요것도 중위권에서 4선 5선에서 꼭 잡고 라스트에 올라왔을 때 배당이 터진다면 4번 막 흥바람입니다. 지난번에 뛰는 거 보니까 그전에는 모래를 맞고 중속에서 전혀 말이 올라오지 못했거든요. 근데 4번 막 흥바람도 지난번에 너무 많이 올라왔어요. 6번 막 골든게이트 얘도 일단 부담량이 너무 높아요. 57이라면은 지난번에 깨진 거 보니까는 한 번 더 지켜봐야 되는 것 같아요. 근데 상태는 지난번보다 조금 더 올라왔습니다. 지금 부담량이 높은 말이 1번 막 컴플리트 수입 6번 막 골든게이트 여기에 11번 막 페네트로 이 세 마필이 지금 부담량이 높은데 이 마필보다는 4번 막 흥바람 안쪽에 2번 막 문화기너 부담량에서 약간의 이점을 가지고 있는 말들 2번과 4번이 좀 더 낫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여기까지 서울경마 토요경마 11월 30일 경마를 마쳤습니다. 좀 빨리빨리 풀어드렸습니다. 정신을 좀 가다듬고 부산의 소식도 전해드리면서 댓글에 제가 부산의 소식을 변경 사항이 있으면 바로바로 이 댓글로 남겨드릴게요. 오늘 이렇게 녹화 방송을 하게 돼서 일단 너무나 팬 여러분께 너무나 죄송하고요. 제 마음도 조금 이해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토요경마 잘 하고 오겠습니다. 경마를 하지 않더라도 당연하다고 보고 있고요. 여러분 지금까지 시청해 주셔서 너무나 감사하고요. 잘하고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